자, 서이슈 19화입니다. 19화 제가 준비한 콘텐츠는 너튜브로 몰리는 이유, 피처링 방송사의 구조조정에 대해서 제가 주제로 가지고 왔는데, 요즘 정말 유튜브 생태계가 물론 저는 숲에서 라이브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유튜브 생태계가 정말 과포화 상태고 치열한 경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1인 미디어가 보급이 많이 됐고 충분히 보급이 된 상황에서 누구나 이렇게 접근성이 쉽고 누구나 방송을 하는 스트리머라든지 아니면 유튜버가 될 수 있는 세상이 왔기 때문에 뭐 자연스러운 부분이지만 이렇게 유튜브가 너튜브가 이렇게 몰리게 되면 방송사 입장에서는 기존 방송을 제작하던 방송사 입장에서는 되게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방송사의 칼처럼 불어닥친 희망퇴직, 감원, 구조조정. 새해부터 몰아친 방송계 구조조정 칼바람. 2024년 1월 18일 목요일 PD저널 엄재희 기자님 기사입니다. 방송계의 희망퇴직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JTBC가 80여 명의 규모의 희망퇴직을 단행한 데 이어 TBS는 지난 3일부터 112명의 규모의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있다. TV 수신료 분리고지 시행을 앞둔 KBS에서도 비상등이 켜졌다. 광고시장 침체와 수신료 분리징수 및 정부 지자체의 공적 지원 축소 등의 경영난에 빠진 방송사들이 인력 감축에 나서면서 방송 노동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경영 개선 실패, JTBC 80여 명 희망퇴직, 방송계 희망퇴직의 첫 포문을 연 곳은 JTBC다. JTBC는 지난해 10월 보도부문을 포함해서 JTBC와 JTBC 미디어텍 등 방송사 계열사 인력을 대상으로 대규모 희망퇴직을 시행했다. 2023년 52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누적 부채 3,400억 원을 해소할 방안이 없어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JTBC는 지난 2019년 252억 원 영업적자로 돌아선 후 2022년을 제외하고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경영 악화 개선을 하지 못했다. 이 희망퇴직으로 JTBC 직원 80여 명이 회사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사가 한꺼번에 80여 명을 내보내는 일은 전례에 찾아볼 수가 없다. 방송업계는 JTBC가 수익구조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한다. JTBC는 중앙그룹이 만든 콘텐츠 제작 유통 스튜디오 SLL로부터 방영권을 구매하고 TV 광고를 판매해 수익을 내고 있다. JTBC의 아는 형님과 재벌집 막내 아들, 스카이캐슬 등 주요 인기 프로그램 IP는 SLL이 가지고 있다. SLL은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62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했지만 JTBC는 TV 광고 시장의 침체에 직격탄을 맞았다고 합니다. JTBC 소속한 PD는 최근 예능 쪽 메가히트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다 보니 전반적으로 위기가 왔다면서 구조조정을 했다고 회사가 단기간에 좋아지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중량. 이게 어떤 이야기냐? 우리가 유튜브가 아무래도 좀 보급이 되면서 보다 편리하게 이렇게 또 방송을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이 이렇게 왔고 뭐 유튜브뿐만 아니라 저희 숲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죠. 화끈한 피사도 있고 뭐 다양한 분야의 장르의 방송이 제작이 되고 있는데 기존의 방송사들은 비용 지출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편리하게 방송을 만들 수 있고 누구나 PD가 될 수 있고 누구나 스트리머가 될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방송국들이 연예인분들이 출연이 많죠. 연예인 출연 또 연예인분들 출연료도 무시할 수 없고
이 출연료 나가고 뭐 들어오는 부분을 모두 뭐 광고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으로 메꿔야 되고 뭐 IP 판매나 아니면 뭐 이런 부분으로 다 메꿔야 되는데 그게 아다리가 안 맞다 이겁니다. 지금 적자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수익성 개선을 통해서 방송사들은 지금 구조조정이 심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방송국에서 더 신경 쓰는 부분이 보도인데 뉴스 쪽인데 저도 이제 뭐 서이슈라는 콘텐츠를 제작을 하지만 이런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제작비가 저렴합니다. 인력이 사용되는 부분 외에는 뭐 제작비가 들어갈 부분이 없잖아요. 근데 뭐 예능이라든지 뭐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는 또 돈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타개하고자 좀 다양하게 뭐 수익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경영 개선을 좀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인건비는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인건비를 무시할 수가 없죠. 인건비는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거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인건비적인 부분이 부담일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우리가 바뀐 시청자들의 미디어 소비 형태, 그러니까 OTT 1인 미디어 콘텐츠 소비성이 올라갔습니다. 쉽게 말해서 보다 간편하고 편리하게 방송을 볼 수 있는 게 OTT 플랫폼들에게 가지고 있죠. 그리고 뭐 오리지널 콘텐츠도 제공을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예전에는 다 TV로 봤습니다. 또 라떼 이스 홀스를 또 소화를 하자면 이렇게 스마트폰이라든지 플랫폼, OTT 플랫폼 시장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기 전에는 거진 TV로 많이 봤죠. 뭐 더 나아가면은 뭐 컴퓨터로 많이 봤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OTT 시장이 급격하게 커지고 배우분들이나 연예인분들도 네, OTT 쪽으로 많이 넘어갔죠. 네, 그래서 뭐 넷플릭스 공무원이라는 이제 별명도 가지고 계시는 이제 배우분들도 계시고 뭐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또 특히나 뭐 넷플릭스나 뭐 이런 쪽은 또 외국 자본이다 보니까 뭐 제작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뭐 가성비가 좋다고 한국은 콘텐츠 투자 대비 뭐 가성비가 좋은 국가라고 막 이렇게 또 정평이 나 있는데 어떻게 또 요즘은 또 이렇게 또 투자하는 비용이 늘어가지고 또 그게 또 반대가 됐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요즘 다 뭐 넷플릭스 보고 막 글지 뭐 나도 그러는데 뭐. 자, 급격하게 변화된 미디어 환경과 기존 방송국들은 1인 미디어화된 예능 등의 방송 환경에 방송 제작이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인플루언서 분들이라든지 유튜버 분들 이제 뭐 구독자 수를 확보해서 콘텐츠를 만들고 뭐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기 때문에 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아예 이제 뭐 방송국처럼 이렇게 뭐 다 이제 인력이 배치가 되고 이렇게 제작하는 이제 뭐 부분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냥 뭐 혼자서 뭐 편집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많죠. 저 역시도 저희 편집자님들 네, 예능 쪽으로 좀 콘텐츠 할 때만 돌립니다. 서이슈는 다 제가 편집해요. 뭐 크게 편집할 부분이 없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나 또 유튜브를 사람들이 많이 보다 보니까 좀 약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런 콘텐츠에 접하다 보니까 좀 지상파 방송이나 아니면 뭐 이런 뭐 심의나 이런 부분을 거쳐서 이제 생산이 되는 콘텐츠에 좀 좀 거부 반응 이 또 있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인터넷 방송이나 이런 부분은 편리하고 뭐 욕설도 할 수 있죠. 보다 편하게 뭐 욕설하는 스트리머 분들이나 뭐 유튜브 분들도 계시고 또 그게 또 재미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 기존에 있었던 방송국들의 이런 검열이라든지 뭐 이제 정부에서 이제 진행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제 검열을 해서 방송 송출할 수 있게 이런
내보내는 또 이런 재미와는 또 다른 이제 재미다 보고, 이제 또 실시간으로 소통을 해가지고 또 이제 뭐 스트리머랑 바로바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환경에 뭐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제 뭐 기본적인 이런 방송 콘텐츠에 대해서는 이게 노잼이야, 좀 별로야, 막 이러다 보니까 자막 같은 경우에도 약간 유튜브처럼 많이 쓰더라고요. 뭐, 저 역시도 뭐 그런데 뭐 제가 하는 이제 뭐 제가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뭐 양집자님이나 아니면 뭐 우리 그 소롱 편집자님이 또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게 또 가성비에 이제 조금 이제 떨어지고, 이제 시청률이 잘 나오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방송을 해서 뭐 시청률이 잘 나오고 이렇게 광고가 계속 붙고 그래서 뭐 방송국의 뭐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아니 시청률도 안 오르고 그냥 뭐 다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뭐 OTT로 다 이제 이용자들이 빠져버리다 보니까, 시청자들이 다 빠져버리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스태프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방송이 제작되는 환경이 현재로서는 되게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생각을 해봅시다. 회차당 꽤나 들던 콘텐츠 제작비가 1만원, 네, 장비 투자 등 빼고, 그러니까 뭐, 저 이거 16주년 특집방송 만든다고, 네, 네, 요거 이 장난감 총, 네, 5,500원 들었습니다. 쿠팡에서 무료 배송으로 5,500원 들었고, 그리고 이 케이크 27,000원, 네, 27,000원 들었습니다. 얼마냐? 32,000원으로 콘텐츠를 만들어 버렸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뭐 들어가는 돈도 없고 투자비도 없고 뭐 이렇게 하는데 경쟁자들은 무수하게 생겨. 그러니까 뭐 우리가 1인 미디어 콘텐츠를 소비하는 이제 시청자들의 심리나 이런 거를 또 파악을 해보자면, 바로바로 즉각으로 이렇게 방송 진행자들과 소통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스트리머 분들이나 아니면 뭐 유튜버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만 뭐 방송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즉각적으로 내가 방송에 참여를 하고 그 방송을 참여한 것에 뭐 되게 기여도를 통해서 아니면 뭐 후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별풍선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좀 재미를 들리다 보면은 또 그게 또 할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이지만, 네, 스트리머지만, 저도 한때, 네, 아프리카 TV, 구 아프리카 TV죠. 열심히 봤습니다. 지금은 거의 안 보는데, 지금은 뭐 거의 볼 시간도 없고, 거의 뭐 챙겨보는 건 없어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는 되게 많이 봤죠. 이제 뭐 친한 스트리머분들, 뭐 그때 뭐 예전에 친한 스트리머분들 방송도 많이 보고 좀 다양하게 봤어요. 근데 또 라떼이스 홀스를 또 왜 소환하냐면, 그때는 BJ였죠. 네, BJ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방 갔다가 저 방 갔다가 그냥 뭐 편하게 볼 수도 있고, 좀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방송 환경이었어. 근데 뭐 지금은, 네, 지금은 저도 이제 좀, 저는 그냥 스트리머긴 하지만 일반인에 가깝죠. 저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제 뭐 정체성의 혼란이 있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제 커리어나 방송에 대한 이런 열정적인 부분은, 이렇게 방송 만드는 부분은 뭐 인기가 많은 스트리머 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절대 결코 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긍지를 가지고 방송을 하기 때문에 그냥 좀, 네, 좀 자신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부분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우리가 미디어 소비 트렌드가 변화된 이유를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왜 미디어를 이렇게 소비하는 트렌드가 바뀌었을까? 첫 번째, 1인 미디어 콘텐츠 소비의 편리성. 네, 좀 편해졌죠. 우리가 누구나 휴대폰은 가지고 있으니까 뭐 보다 간편하게 실시간 라이브를 뭐 라방이라고 하죠. 라이브 방송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아니면 뭐 숲이라는 플랫폼에서 재밌는 이런 콘텐츠들을 또 소비할 수 있고, 또 오리지널 콘텐츠도 이렇게 소비를 할 수 있고,
네, 서이슈 같은 네, 뉴스 콘텐츠를 또 재밌게 볼 수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접근성이 더 편리해졌다는 거죠. 두 번째는 보다 간편하고 편리해진 방송 제작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나 제약 없이 그냥 뭐 이렇게 캠하고 조명, 네. 저는 이제 뭐 남캠이라고 하기엔 좀 쑥스럽지만 네, 그래도 남자지 않습니까? 남자는 남자잖아. 남캠이지. 남자면 남캠이지. 근데 좀 편리하게 방송을 제작할 수 있죠. 뭐 이렇게 해서 뭐 그냥 라이브로 송출, 네, 프릭샷으로 라이브로 송출하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어요. 그렇게 뭐 크게 뭐 생각할 부분도 없고 그리고 마지막은 뉴미디어의 대중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출연한 이런 뉴미디어들이 대중들에게 모두 많이 보급이 되고 알려지고 이러다 보니까 누구나 스트리머가 될 수 있고 유튜버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시청자가 될 수도 있고 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좀 방송 제작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이제 바꾼 것 같아요. 자, 다음입니다. 자, 근데 정말 험난하죠. 네, 이렇게 편리해진 만큼 네, 경쟁자들은 정말 많습니다. 너튜브 한다고 모두 유명해지고 돈을 잘 버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효율성은 매우 높죠. 효율적으로 유지비가 안 들잖아요. 뭐 유튜브 콘텐츠를 올려서 내가 뭐 월세를 냅니까? 아니면 뭘 합니까? 그냥 내가 내 콘텐츠를 업로드를 하고 수익 창출도 할 수 있고 슈퍼챗이나 아니면 이렇게 별풍선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으로 후원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음, 제약사항이 적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좋아요. 되게 좋은 부분이고 투자 대비 요즘은 또 라떼 자꾸 라떼이스 홀스를 소환하지만 저희 때는 네, 그냥 캠 뭐 얼마 싸구려? 뭐 5,000원짜리? 저 옛날에 방송할 때 그게 얼마였냐? 그 지마켓. 저 어렸을 때 이제 지마켓이 살아있을 때니까 뭐 지금은 지금은 이제 뭐 골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 당시 가격 6,000원인가 5,000원? 그 가격으로 마이크를 장만을 했고 캠도 좋은 거 아니었어요. 캠이 내가 옛날에 방송할 때 캠이 어떤 캠이었냐면 그랬어. 그 아빠가 옛날 저희 서버지께서 태권도장을 운영하실 때 이제 캠을 하나 장만을 하신 게 있는데 이제 서버지께서 사무실에 계실 때 이, 이제 관원생들이 무슨 일을 하나 이제 뭐 사고는 치지 않나라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장만했던 캠이 있었는데 그 캠을 했습니다. 되게 그래서 나는 한 6,000원 주고 뭐 지금이야 뭐 UFO 마이크도 장만하고 야 근데 이거 산지도 거의 이거 10년이 다 돼가지 나 군대 전역하고 샀으니까 제가 UFO 마이크를 장만을 했을 때가 그때 전역할 때쯤에 이제 장비를 한번 바꾸자 생각을 해서 제가 15년 6월에 전역을 했으니까 그때 당시 가격 이 UFO 마이크 가격이 얼마였냐면 18만 원인가 19만 원인가 주고 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효율성이 좋잖아요. 그렇게 뭐 깊게 투자를 안 해도 되고 자 다음입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디어 콘텐츠 활용도가 높은 너튜브 시장입니다. 가장 좋은 건 유지비가 안 든다는 거죠. 뭐 추가적으로 뭐 물론 뭐 채널 아트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뭐 디자인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뭐 편집 저 역시도 뭐 편집을 제가 하다가 편집자분들을 두게 된 이유가 저는 방송을 이렇게 진행하면서도 편집에는 솔직히 좀 실력이 딸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 제 옛날 영상들 보면 정말 구립니다. 이거는 인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옛날 영상 보면 이건 발로 편집을 했나 이걸 왜 올렸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허접한데 우리 그 양집자님이랑 우리 그 소롱 편집자님 오고 나서 퀄리티가
정말 좋아졌죠. 뭐 재미라든지 재미 요소라든지 편집적인 요소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저희 편집자님들에게 고마운 마음입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이럴 때 표현을 해야지 사람이 같이 일을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해야 더 좋은 더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으니까 미디어 콘텐츠 활용도가 높은 너튜브 시장 가장 좋은 건 유지비가 안 든다. 아니면 뭐 본인들이 할 줄 알면 그 비용을 아낄 수가 있죠. 예, 저는 제가 안 되다 보니까 비용 지출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이게 또 일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혼자 이렇게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고 필요한 거는 도움을 받고 돈을 이제 지불을 하고 그러면서 더 좋은 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유튜브 플랫폼뿐만 아니라 SNS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숲 또한 글로벌 플랫폼으로 저변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숲이 제가 그 글로벌 플랫폼을 또 다운로드를 했고 저는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순무원, 순맨 항상 소속감을 가지고 뭐 이렇게 긍지를 가지고 판교 본사를 지날 때 그 지금은 뭐 차량도 생기고 뭐 일 있을 때 이제 KTX를 보통 탑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얼마 전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웬만하면 뭐 멀리 가는 출장이 있으면 KTX를 보통 탑니다. 서울을 가거나 하면. 근데 이제 그 판교를 지날 때 그 예전에 이제 아프리카 TV 이제 로고가 이렇게 박힌 이제 사옥을 이제 예전에 버스 타고 다닐 때 옛날 어렸을 때 보면은 뭔가 마음도 되게 웅크를했죠. 그렇기도 하고 본사 가서 이제 뭐 본사 직원분들하고 이야기도 하면서 그랬을 때 좀 되게 좋았어요. 이렇게 숲 또한 글로벌 플랫폼으로 저변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TV라는 사명에서 숲이라고 이렇게 사명을 변경한 뒤에 이렇게 또 새 시장을 공략을 하기 위해서 오리지널 콘텐츠라든지 이제 뭐 저도 이제 플랫폼을 런칭해서 운영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다양한 사업적인 부분도 이제 뭐 체킹을 하고 이제 숲이라는 곳이 뭐 제가 오래 일한 곳이기도 하지만 1인 미디어로서 전통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참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글로벌 시장을 이렇게 또 겨냥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뭐 국가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숲이 유저분들에게 더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더 함께하면서 추억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공간으로 이렇게 더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무한 콘텐츠 경쟁 시대. 방송사의 변화는 심화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무래도 정말 연예인분들도 그렇고 아니면 뭐 셀럽 아니면 뭐 인플루언서 아니면 가수 아니면 뭐 정치인분들 뭐 하여튼 다 다양하죠. 다양한 분들이 다 유튜브를 팝니다.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에 대한 시청자를 사로잡기 위한 이런 콘텐츠 경쟁이 심화가 되고 있고 알고리즘 유튜브는 또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방송사도 역시 유튜브를 운영을 합니다. 방송사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를 당연히 운영을 해야죠. 뭐 TV로 안 봐도 유튜브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유튜브 또 광고 수익이 어떻게 보면 또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아마 이런 외주 제작사를 끼고 이렇게 방송을 제작하는 경우도 있고 좀 다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길 가던 형님 어서 오세요. 오랜만에 생방송에서 뵙는 것 같네. 이렇게 변화는 더 심화가 될 것이고 더 방송사 입장에서는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긴축을 하지 않을까. 좀 더 이제 조직의 구조를 줄이고 효율적인
이런 경영 방식을 택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수익성 제고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활성화적인 부분이 과거와는 좀 많이 달라진 방송 제작 환경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더 고려를 해서 방송사에서 뭐 더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제 결론입니다. 자, 서희 이슈 네, 19화 콘텐츠는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